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돈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돈이 많지 않더라도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엔 돈이 다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희 시모였는데요. 돈만 밝히다가 큰 코 다친 저희 시모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희는 둘이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저는 애교 있는 성격은 아니었고 좀 털털한 편이었는데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시부모님께 막 애교를 부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결혼 후 시댁에 자주 방문도 하고 시모가 마트에 시장을 보러 간다고 하면 따라가기도 했었죠. 시모가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마트에 가면 아는 사람을 종종 만나기도 했어요. 하루는 제가 카트에 무거운 물건을 담고 있었는데 또 시모가 아는 사람을 마주친 겁니다. 어머, 준호 엄마, 며느리랑 같이 장 보러 왔나 봐? 아이고, 보기 좋다. 그런데 아들은 어디 놔두고 며느리랑만 돌아다녀? 아, 우리 아들은 지혜비랑 세차하러 갔고 우리 며느리가 장 보는데 따라온다고 해서 같이 온 거지. 아이고야. 그래서 며느리가 저렇게 무거운 물건도 착착 담아주고 카트도 끌고 다니는 거야? 준호 엄마 며느리 진짜 잘 얻었네. 우리 며느린 내가 같이 마트 가자 그래도 귀찮다고 하거든. 에휴, 준호 엄마 보니까 내가 아주 배 아파 죽겠네. 도대체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길래 저런 좋은 며느리를 얻었대. 내가 아들 잘 키웠기로 유명하잖아. 이런 며느리는 어디 쉽게 얻어지는 줄 알아? 시모는 아들을 잘 키웠다는 소리에 입이 귀에 걸려서 좋아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랑 마트에 갈 때마다 멀리서 아는 사람이 보이면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칭찬 듣는 걸 좋아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시댁에 갔더니 시모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얘, 너 운전할 줄 알지? 내가 요 앞에 마실이라도 나가려면 운전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오늘 좀 가르쳐 주면 안 되니? 제가요? 저보단 아버님이 훨씬 운전 경력이 오래되셨는데 아버님한테 배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유, 안 그래도 그저께 네 시아버지한테 운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하도 짜증만 내서 말이다. 아니, 브레이크랑 엑셀이랑 헷갈릴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엄청 화를 내더라니까. 그래서 난 화도 안 내고 성격도 차분한 너한테 배울란다. 너도 운전 경력이 꽤 됐으니 가르쳐 줄 수 있지? 그날 저는 시모와 함께 시댁 근처에 있는 공터에 가서 운전 연습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시모가 운전 감각이 영 없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전 짜증 한 번 안 내고 열심히 가르쳐 드렸답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에 시모가 절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그날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린 게 무척이나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 이후에도 계속 다들 제 성격을 닮아야 된다며 저를 띄워주시더니 뭔가 부탁할 게 있을 때마다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그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너 왜 저번에 마트에서 마주쳤던 그 덕수 엄마 알지? 왜 너 보고 참 복스럽게 생겼다고 했던 사람 있잖아. 아, 그분이요? 그분은 갑자기 왜요? 아니, 덕수 엄마 며느리가 이번에 세탁기를 바꿔줬다는데 그게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 나도 덕수 엄마가 얘기한 세탁기랑 똑같은 걸로 바꾸고 싶은데 네가 좀 바꿔주면 안 되겠니? 우리 집 세탁기가 엄청 오래돼서 바꿀 때가 되긴 했거든. 그 말에 저는 세탁기 정도는 바꿔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덕수 엄마라는 분한테서 모델명을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모가 보내준 모델명을 검색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세탁기 가격이 6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비싼 세탁기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시모한테 전화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그 세탁기 가격이 너무 비싸던데요. 제가 웬만하면 할부로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600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그거 말고 한 150만 원짜리도 괜찮은 거 많던데 그런 걸로 사드릴게요. 뭐? 150만 원짜리? 아유, 그런 건 내 돈으로도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너한테 부탁을 하겠니? 며느리가 그런 세탁기 사줬다고 하면 어디 가서 자랑도 못 하잖아. 네? 150만 원짜리 세탁기가 어때서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두 분이 사셔서 빨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비싼 세탁기가 왜 필요해요? 그러지 말고 제가 최대한 가성비 좋은 걸로 사드릴 테니까 그걸로 쓰세요. 시모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지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모가 요구하는 그 비싼 세탁기를 사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랑 남편 둘 다 월급이 많지 않은 데다가 당시 제 뱃속엔 아이도 있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돈 들어갈 일도 더 많을 텐데 그렇게 큰 돈을 무턱대고 써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저희 부부의 사정은 생각도 안 하시고 점점 더 난처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어느새 제가 만삭이 되어 출산 예정일이 며칠 안 남은 상태였는데 시모가 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는 겁니다. 예, 너 주말인데 집에서 할 거 없지? 나 심심해 죽겠는데 네가 나 좀 데우고 같이 드라이브 좀 하자. 어머님, 저 지금 출산 예정일이 며칠 안 남아서 운전을 못해요. 몸도 힘들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진통이 오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은 어디 가셨는데요? 아버님이랑 가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운전도 가르쳐 드렸는데 왜 연습은 안 하시고 저보고 운전해 달라고 하세요? 아유, 됐다, 됐어. 싫으면 말어. 그냥 나 혼자 집에서 TV나 봐야지 뭐. 본인이 심심하단 이유로 만삭인 저한테 드라이브를 시켜달라는 시모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시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선 이러더라고요. 형수님, 저희 엄마가 형수님 보고 드라이브 시켜달라고 했다면서요? 제가 모시고 다녀올 테니까 형수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형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저희 엄마가 원래 좀 유치한 면이 있으니까 형수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시모가 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예전부터 아들 잘 키워 좋은 며느리 얻었다는 칭찬 듣는 걸 워낙에 좋아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시모의 행동이 마냥 얄밉다기보단 연세에 비해 귀여운 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그 전을 받고 나서 이틀 뒤에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손주가 생기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눈이랑 코가 저희 남편을 쏙 빼닮았다면서 아주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저는 그렇게 첫째 아들을 낳고 이듬해엔 연년생으로 둘째 아들도 낳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애들도 키우고 하다 보니 어느덧 저도 결혼한 지 5년쯤 되었어요. 저는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저희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직업이 약사였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직업만 좋은 게 아니라 성격도 정말 좋았어요. 특히나 저와는 달리 애교가 참 많은 성격이라 시부모님이 엄청 예뻐하셨죠. 시동생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시댁에 다 같이 모였는데 동서가 시모한테 비싼 명품백을 떡하니 선물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엄청 비싼 명품 아니냐? 아이고, 살다 살다 내가 이런 걸 다 받아보네. 어때? 나한테 잘 어울리니? 어머, 완전 딱이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워낙에 고상하고 우아하셔서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래. 내가 좀 나이에 비해 한 미모를 하긴 하지.
그나저나 우리 둘째 며느리가 잘 나가는 약사라 그런지 이렇게 비싼 가방도 척척 사다 주네. 큰애 쟤도 신혼여행 갔다 와서 나한테 가방 하나를 사다 주긴 했는데 이거랑 비교하면 그 비용 떨어지더라고. 사실 저도 신혼여행이 끝나고 시모한테 60만 원 정도 하는 가방을 사다 드리긴 했었는데 동서가 사온 건 딱 봐도 몇백만 원이 넘는 거라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제 편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 선물에 급이 어디 있어요? 형님도 어머님 생각해서 좋은 걸로 사오셨겠죠. 안 그래요, 형님? 그날은 동서가 제 편을 들어주며 애교 있게 넘어가서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동서를 보면서 어쩜 사람이 저렇게 애교도 있고 말도 예쁘게 하는지 부럽더라고요. 명절 때도 저는 평소처럼 그냥 묵묵히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는 시모한테 달라붙어서 아양을 잘 떨더라고요. 어머님, 전 부칠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요? 아우, 다 부서졌다. 어머님, 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좀 가르쳐 주세요. 전 진짜 똥손이라 이런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도 원래 음식을 잘했어서 딱히 시모한테 뭘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동서가 저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애교를 부리니까 시모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른들 입장에선 저처럼 무뚝뚝한 며느리보단 애교 있는 며느리가 더 예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저 나름대론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루는 시모가 집에 있는 청소기가 요즘에 잘 안 돌아간다며 투덜투덜 하길래 다음에 시댁에 갈 때 제가 청소기를 하나 사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동서도 그날 청소기를 사온 거예요. 그것도 제가 산 청소기 가격의 두 배나 되는 비싼 청소기를요. 시모는 그걸 보고 또 저희 둘을 비교하더라고요. 아유, 어쩜 이렇게 같은 선물도 둘이 다르게 사오는지 몰라. 예, 넌 작은 애 좀 보고 배워라. 선물이라는 건 받는 사람 기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너 같으면 이런 싸구려 청소기를 받고 싶겠어? 어머님, 그거 싸구려 아니에요. 무선 청소기 중에서 그래도 가격이랑 성능 괜찮은 걸로 제가 고른 거라고요. 기껏 사다 드렸는데 기분 상하게 왜 그러세요? 그럼 저 그거 그냥 도로 가져갈까요? 싸구려가 아니긴. 하긴 월급 250만 원 받는 너한텐 이 정도도 비싼 선물이겠지. 우리 둘째 며느리는 잘 나가는 약사라서 이까짓 건 취급도 안 할 텐데 말이다. 그런데 시모가 자꾸 비교를 하니까 듣다 못한 저희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엄마, 왜 자꾸 사람을 비교하고 그러세요? 우리 형편에서 그 정도 해드렸으면 괜찮은 거죠. 엄마가 하도 청소기 잘 안 된다고 투덜투덜 거리시길래 이 사람이 신경 써서 몇 날 며칠 좋은 걸로 찾아서 선물해드린 건데 그걸 굳이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참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럼 너희 같으면 똑같은 선물을 두 개 받았는데 당연히 비교되지 않겠니? 그런데 그때 동서가 생글생글 웃더니 일부러 오버하는 말투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어머, 형님 진짜 알뜰하시다. 저는 귀가 너무 얇아서 가전제품 매장에서 비싼 거 사라길래 덜컥 샀거든요. 저 같은 애들이 무턱대고 사다가 폐가 망신하기 딱인데. 그죠? 저도 형님처럼 가격 비교 꼼꼼하게 하고 알뜰하게 사는 법 좀 배워야겠어요. 역시 저보다 결혼 선배라 그런지 진짜 현명하신 것 같아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며 절 칭찬해 주니까 시모가 입을 삐죽거리더군요. 저는 분위기도 안 망치면서 상황을 좋게 해결하는 동서의 모습이 너무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날 동서가 저보고 밖에 나가서 둘이 커피 한 잔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갔는데 동서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형님, 괜히 저 때문에 속상하시죠? 어머님이 자꾸 저랑 형님이랑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때문에 저까지 민망해 죽겠단 말이에요. 아, 돈 잘 버는 며느리 얻으니까 어깨가 으쓱하신가 보지 뭐.
어머님이 원래 남들한테 자랑하는 걸 좋아하시거든. 평범한 회사 다니는 나보단 약사인 동서가 자랑거리론 제격이잖아. 에이, 가족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지. 며느리 무슨 직업 가지고 차별하는 게 어딨어요. 전 오히려 형님이 살림도 알뜰하게 잘하시고 가족들한테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존경스러운데요. 형님, 전 앞으로도 쭉 형님 편이니까 너무 기죽지 마세요. 어머님도 나중엔 이렇게 차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꼭 알게 되실 거예요. 동선 어쩜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지 시동생이 결혼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동서랑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동서 신혼집이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쉬는 날에도 둘이 자주 만났죠. 저는 동서가 시부모님한테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저도 나름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부모님과 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시모한테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아휴, 내가 진짜 주말마다 아주 심심해 죽겠다. 네 시애비는 어딜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지 이번 주말에 또 낚시하러 간다더라. 내 친구 며느리들은 주말마다 시애미 데리고 어디 나들이도 가고 그런다는데 난 이번 주말에도 그냥 혼자 들어누워서 TV나 보는 신세나 되겠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번 주말엔 시모랑 나들이라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시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주말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희 애들이랑 같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주말 저녁에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오늘 엄청 바쁘셨다면서요? 토요일인데도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시나 봐요? 오늘 저 어머님이랑 같이 바닷가에서 차 한잔 마시고 왔는데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형님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나 오늘 출근 안 했는데? 어머님이 오늘 약속 있으시다더니 동서랑 약속이 있었던 거였어? 네? 아, 출근 안 하셨다고요? 아니,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나들이 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형님이랑 같이 셋이 바닷가에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형님은 주말에도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신다고 하길래 저랑 어머님이랑 둘이 갔다 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동서의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더군요. 저한테 심심하다 어쩌다 하시길래 나들이 계획한 거였는데 저는 쏙 빼고 동서만 데리고 갔다 오신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모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본인이랑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이후엔 괜히 오해 만들고 싶지 않아서 굳이 시댁에도 자주 가지 않고 저도 그냥 할 만큼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아이를 임신해서 만삭쯤 되었을 때 시모가 또 한 번 저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시더군요. 갑자기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이 가고 싶다면서 저보고 해외여행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 아직 아파트 대출도 갚고 있었고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아 그 부탁을 들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저희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돈 좀 모으면 그때 보내드리던지 할게요. 그러자 시모는 됐다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결국은 동서한테 얘기를 했는지 동서가 시모를 해외여행에 보내드렸어요. 친구분들이랑 재미있게 다녀오시라고 통 크게 쌌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여행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저한테 전화해서 또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 너 둘째랑 같은 며느리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둘째 걘 나 여행 경비도 다 대주고 만삭인데도 공항까지 마중도 나왔더라. 그런데 넌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보내드려요. 동선 그만큼 잘 버니까 보내드릴 수 있겠지만 빠듯한 저희 상황도 이해해 주셔야죠. 어머님이 이러실 때마다 힘이 쭉 빠져서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비교 좀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동서가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동서가 저보고 둘이 술을 마시자고 하길래 나갔는데
술을 한두 잔 기울이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형님, 저 어떡해요? 저 그이한테 완전 배신당했어요. 요즘에 무슨 동호회 같은 걸 자꾸 나가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길래 의심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깅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랑 2달 정도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지금 서방님이 동서를 놔두고 바람을 폈다는 얘기야? 네. 저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줄은 진짜 상상도 못 했어요. 평생 저만 사랑할 줄 알았고 우리 딸까지 있는데 우리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랑 놀아날 줄을 몰랐다고요. 그리고 형님도 제가 시댁에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아무래도 이혼해야겠죠? 저는 시동생이 바람을 피웠다는 동서의 말에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동서같이 천사 같은 사람을 놔두고 바람을 피운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아니, 서방님 진짜 간땡이가 부은 거 아니야?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동서를 두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동서처럼 100점짜리 아내가 어디 있다고? 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서방님이랑 이혼할 거야? 모르겠어요. 너무 배신감이 커서 그 사람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마음 같아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하고 싶다가도 우리 딸을 생각하면 한 번쯤 용서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방님은 뭐래? 동서랑 이혼하고 싶대? 아니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잘못했다고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비는데 이미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휴, 나 같으면 머리채 확 잡아뜯고 이혼해버리지.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을 직접 겪은 게 아니라 동서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 해주겠네. 동서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용서해주고 싶으면 용서해. 난 동서가 어떻게 결정하든지 동서의 선택을 응원할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동서가 하고 싶은 대로 잘 결정했으면 좋겠어. 그날 동서는 술을 마시며 한참을 울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딸도 낳고 시동생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얼마 후 동서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결국엔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동서의 결정이니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해줬답니다. 그 이후 동서는 이혼 소송을 한다는 사실을 시댁에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시댁에 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동서 걱정만 하더라고요. 얘, 너 작은 애랑 연락되니? 걔가 예전에 나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주말에도 자주 찾아왔었는데 요즘엔 통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돼서 말이다. 약국이 너무 바빠서 그런가? 하지만 저는 굳이 동서이를 제 입으로 떠들고 싶지 않아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한참 동서 걱정을 하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유, 해외여행 갔다 온 지 몇 년 지나서 그런지 몸이 좀 근질근질거리네. 작은 애한테 말해서 한 번 더 갔다 오고 싶은데 왜 연락을 안 받나 몰라. 동서가 시동생이랑 이혼하고 나면 동서 돈으로 여행 갈 일도 없을 텐데 또 여행 타령을 하는 걸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여태까지 너무 동서한테만 짐을 지운 것 같아 이번엔 큰맘 먹고 저희가 한번 보내드려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까지 동서랑 저를 비교하고 무시한 건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로 시모랑 다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해 적금을 깨고 시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애들도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 이번 기회에 다 같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 시댁에 가서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죠? 저번엔 동서가 해외여행 보내드렸으니까 이번엔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저희 애들이랑 다 같이 해외여행 가서 재밌게 놀다 와요. 저번에 동남아로 가셨을 때 재밌으셨다고 하셨죠?
이번엔 그럼 다른 나라로 가보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시모의 대답은 아주 매몰찼습니다. 참나, 나보고 너희랑 해외여행을 가라고? 아유, 싫다, 싫어. 너랑 여행 가면 그게 지옥 여행이지. 재밌는 여행이 되겠냐? 너처럼 무뚝뚝한 애랑 어떻게 같이 다니라고? 난 너 말고 우리 작은 며느리랑 갈 거다. 돈도 없는 게 무슨 해외여행을 간다고 난리야? 저는 그 말에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시모가 숱하게 저를 동서와 비교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여행을 가기로 한 것도 마지막으로 큰돈 써서 잘해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시모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모는 눈치도 없이 계속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예, 넌 그냥 너희 애들이랑 같이 기차 여행이나 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야. 난 둘째랑 갔다 올 거니까 넌 네 주제에 맞게 놀아. 알겠어? 뭐라고요? 제 주제에 맞게 놀라고요? 그런 어머님이야말로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동서가 어머니 모시고 해외여행 갈 일 절대 없어요. 동서한테서 이것저것 뜯어내는 거 이제 끝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둘째가 뭐 너 같은 줄 아니? 걔는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 나라만 얘기하면 다 데려갈 애야. 하여튼 아랫사람한테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철이 질투만 많아서야. 아, 그래요? 동서가 과연 그럴까요? 어차피 좀 있으면 동서랑 어머님이랑 남남인데 제 생각엔 절대 안 데려갈 것 같거든요. 그건 또 무슨 헛소리야. 좀 있으면 남남이 되다니. 설마 모르셨어요? 동서 지금 서방님이랑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서방님이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랑 바람 피워서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동서만 예뻐하시더니 동서한테 얘긴 못 들으셨나 보죠? 뭐야?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 소송 중이라고? 그래요.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던가요. 그 말에 시모는 시동생한테 바로 전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중이 맞다는 대답을 듣고선 완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말았어요. 말도 안 돼. 그럼 내 아들이 이혼당하고 우리 둘째 며느리랑 남남이 되는 거라고?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동서가 서방님한테 잘하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하면 뭐예요? 서방님이 그렇게 뒤통수를 거하게 쳐버렸는데 어머님 같으면 남편이 바람 피우다가 걸렸는데 이혼 안 하시겠어요? 게다가 시댁에 그렇게 잘했는데도 뒤통수를 맞으면 그 배신감이 하늘을 찌르겠죠. 이럴 수가. 우리 둘째 며느리가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하다니. 이럴 수는 없어. 우리 둘째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는데 내가 걔 없이 어떻게 사냔 말이야. 그런데 어머님이 하나 더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어머님이 이번에 잃는 건 둘째 며느리뿐만이 아니에요. 첫째 며느리인 저도 잃게 되는 거라고요. 전 그래도 어머님이랑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어서 해외여행을 계획한 거였는데 끝까지 절 동서랑 비교하고 무시하시니 저도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앞으로 며느리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남편도 한숨을 푹푹 쉬면서 시모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그렇게 내가 진작에 이 사람한테 좀 잘하라고 했잖아요. 그깟 돈이 도대체 뭔데요? 돈 많다고 그렇게 둘째 며느리만 예뻐하더니 준우개가 헛짓거리하는 바람에 다 날아가니까 그렇게 억울하세요? 저도 이 사람이 엄마한테 잘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거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진짜 미안했어요. 그런데 이젠 저도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미안한지 못 시키겠네요. 당분간은 저도 엄마 볼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준호야, 준호야. 시모는 계속 저희 남편 이름을 불렀지만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외면하고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결국엔 이렇게 될 거, 왜 그동안 시모한테 잘하려고 노력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댁의 발길도 끊고 그냥 남편이랑 애들하고만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동서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아쉬웠나 봐요. 하루는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겁니다. 예, 너 혹시 작은 애랑 연락되니? 내가 연락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고 싶은데 내 전화를 통 받질 않어. 네가 그래도 작은 애랑 평소에 친하게 지냈잖니? 네가 작은 애 좀 설득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동서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는 거지. 제가 왜 거기다 대고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냐고요. 그리고 어머님 지금 이러시는 거 되게 웃긴 거 아세요? 평소엔 동서랑 저랑 그렇게 비교하고 무시하시더니 동서가 나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동서 설득해서 이혼 소송 취소하게 만들면 다시 동서랑 저랑 차별하시게요?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너희 둘 다 똑같은 며느리인데 내가 왜 그러겠니? 네가 작은 애 설득만 해주면 내가 너한테 그동안 막말하고 못되게 굴었던 거 다 사과하마.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렴. 싫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며느리라고요? 언제부터 똑같은 며느리였는데요? 저는 월급도 적고 무뚝뚝한 데다가 재미없는 며느리라면서요. 동선 돈도 잘 버는데 애교도 있고 센스도 있어서 좋으시다면서요. 애초에 저랑 동설 차별한 건 어머님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은 며느리라고 말하면 제가 믿을 줄 아세요? 아무튼 저 동서 설득할 생각 없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모는 포기하지 않고 굳이 서울까지 올라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 큰애야. 내가 너 좋아하는 닭백숙 사왔다. 요즘에 애들도 키우고 회사까지 다니느라 힘들지? 이거 내가 아주 유명한 집에서 사온 거니까 보양식으로 한 그릇 먹어보렴. 참나, 언제부터 저 힘든 걸 신경 쓰셨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은 제가 힘들든 말든 상관없이 어머님 부탁이 항상 우선인 분이셨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짚어드려요? 예전에 저 첫째 가졌을 때 저 만삭인데도 어머님 드라이브 안 시켜준다고 뭐라고 하셨죠?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만삭이면 집에서 쉬라고 하지. 그럼 무리한 부탁은 안 한다고요. 저 그때 어머님 부탁 거절 못하고 나갔으면 길바닥에서 우리 큰애 낳았을지도 몰라요. 어머님은 그런 것도 하나도 신경 안 쓰는 분이잖아요. 그건 내가 그때 주변 친구들이 하도 며느리 자랑을 하길래 부러워서 그랬어. 나도 애 낳아봤는데 당연히 만삭 때 힘든 건 알지. 그런데 그때는 내가 좀 질투심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게 눈에 보이지도 않더라고. 그럼 그땐 질투 때문에 그러셨다고 해도 나중엔 사과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저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시면서 동서랑 저랑 비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동서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반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어른답지 못해서 너한테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고 네 동서 좀 설득해 주려무나. 그래도 걔가 네 말은 들을 거 아니야. 싫다니까요. 제가 결혼 당사자도 아닌데 간섭할 자격도 없고 또 간섭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 이혼시키기 싫으시면 저한테 이럴 게 아니라 서방님 보고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하세요. 저한테 얘기한다고 뭐가 해결되는 줄 아세요? 저는 닭백숙도 필요 없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하고 시모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너무 황당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차별해놓고 이제와 왜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냐고요. 그런데 얼마 후 제 생일 때 시모가 또 저희 집에 찾아와서 미역국을 끓여주겠다는 겁니다. 어머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거 모르세요? 한 번도 저한테 미역국 끓여주신 적도 없으면서 왜 갑자기 이러시냐고요. 아, 저 미역국 필요 없어요. 저 그냥 저희 가족들이랑 나가서 외식하고 재밌게 놀다 오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큰애야, 내가 그동안 못해줬으니 이제라도 너한테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어서 그래. 너 예전에 내가 네 시애비 생일 때 끓였던 미역국 먹어보고 맛있다고 그랬었잖아. 필요 없다고요. 어차피 동서 때문에 이러시는 거잖아요. 어머님 속이 너무 훤히 보여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니야. 나 진짜로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끓여주는 미역국 먹고 요 앞에 경치 좋은 곳 가서 드라이브나 좀 하자꾸나. 너 평일에 일하느라 피곤할 테니 운전도 내가 하마. 그러니까 넌 미역국 맛있게 먹고 편하게 갔다 오면 돼. 참나, 어머님이 운전하는 차를 뭘 믿고 타요? 이 나이에 벌써 저승길 갈 일 있어요? 됐고요. 이만 집에 돌아가세요. 그러자 시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저는 그동안 당한 게 있었기 때문에 매정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 후에도 시모가 몇 번이나 저한테 전화해서 제발 동서를 좀 설득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서한테서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동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 이혼 소송 취하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 인간이 저한테 들킨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자들 살면서 바람 한 번씩 피운다는데 저희 딸을 봐서라도 한 번 용서해 줄까 싶다가도 이러다가 다음번에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네요. 저 어떡하면 좋죠? 아휴, 동서도 마음이 참 복잡하겠네. 내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 부부 사이라는 게 그렇게 단칼에 끊어내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 바람 피운 거 한 번 정도 용서하고 사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꽤 있는 것 같더라. 동서가 마음이 확고하다면 당연히 이혼해야겠지만 용서해 줄 마음도 있는 것 같으니까 고민이 크겠네. 그런데 서방님이랑 결혼한 게 나도 아니고 결국엔 동서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잘 고민해보고 동서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잘 결정해봐.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제 주변에서 누구는 이혼해라, 누군 또 용서해줘라 이러는데 역시 형님 대답이 제일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요즘에도 어머님이 형님한테 저 설득하라고 들들 볶으세요? 아휴, 말도 마. 평소엔 그렇게 동서만 예뻐하더니 요즘엔 나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난리더라니까. 진작에 그랬으면 내가 어머님을 봐서라도 동서를 설득하는 척이라도 했겠다. 안 그래, 동서? 그러니까요. 제가 형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어머님한테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왜 여태까지 안 고치셨나 몰라요. 하여튼 괜히 저 때문에 형님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죄송해요, 형님. 그리고 얼마 후 시모 생신이었어요. 저는 그 일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끄는 상황이라 당연히 시모 생신에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시동생도 이혼 소송 중이라 정신이 없는데 생신을 챙길 수가 있겠어요? 예전엔 생신 때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 줬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아무도 오지 않으니 쓸쓸했나 봐요. 게다가 저희 시부는 워낙에 가족 일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 시모가 시부한테 의지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날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큰애야,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동안 네가 나한테 잘해준 건 생각도 안 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널 작은 애랑 비교하고 상처만 줬구나. 내가 오늘 생일인데 자식들도 없이 쓸쓸히 보내보니까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 비싼 선물이나 돈이 아니라 날 진정으로 위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한 건데 난 그것도 모르고 내 마음을 짓밟았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넌 계속 나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잖니. 그런데 어른이 돼서 그런 못난 모습만 보이고 정말 후회가 되는구나. 어머님, 그걸 이제서야 깨달으셨어요? 솔직히 전화 되니까 여기까지 참은 거지. 다른 며느리들 같았으면 그런 대접 받고 절대 못 살아요. 어머님이랑 연을 끊어도 진작에 끊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래도 어머님한테 애교 있게 자라는 동서가 너무 부럽고 예뻐 보여서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타고난 성격이라는 게 있다 보니 동서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해드리는 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비교를 당하면 제 마음은 어떨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걸 내가 진작에 생각하고 너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그래도 네가 먼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우리한테 참 잘했었는데 내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비싼 선물에만 눈이 멀었었나 봐.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약사라고 하니까 다 부러워하길래 괜히 내 어깨가 으쓱해져서 그랬어. 내가 이 나이 먹고 유치하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이제 나한테 너밖에 안 남았는데 네 동서를 설득해달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다시 나랑 잘 지내보면 안 되겠니? 글쎄요. 제가 어머님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알아두세요. 저 여태까지 진짜 많이 참았거든요. 만약에 한 번만 더 저한테 그러시면 둘째 아들에 이어서 큰아들도 이혼남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자 시모는 절대 그럴 일 없다며 몇 번이나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시모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 시동생한테서 연락이 오더니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 시댁으로 모여달라는 겁니다. 그 말에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시동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옆에 동서가 같이 서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앉았는데 고개를 푹 숙인 시동생 옆에서 동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 사람 용서하고 이혼 소송 취하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깜짝 놀라 동서의 두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그게 정말이냐? 그럼 둘이 이혼 안 하는 거야? 네. 그런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 앞으로 동호회 같은 건 절대 금지할 거고요. 퇴근하면 무조건 집으로 들어오는 조건이에요. 바람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는 말 아시죠? 이번엔 이 사람이 하도 싹싹 빌길래 용서해주지만 다음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그땐 얄짤없이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우리 아들 용서해 준다고 하니 정말 고맙구나. 난 네가 영영 우리랑 남남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혼당해도 싼 우리 아들을 어떻게 용서해 준 거야? 설마 큰애 네가 작은애한테 설득을 해준 거니? 네가 어른으로서 한 번만 참고 살아보라고 얘기해 준 거야? 시모는 갑자기 저보고 동서를 설득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당황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려는데 갑자기 동서가 저한테 눈을 찡긋하더니 먼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맞아요. 형님이 결혼 선배로서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형님 아니었으면 저 이 사람 당장 갖다 버렸을 거라고요. 그러자 시모는 깜짝 놀라 제 두 손을 붙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더군요. 아이고,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역시 네가 생각하는 것도 현명하고 참 어른스러운 애구나. 내가 그렇게 부탁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하길래 당연히 설득을 안 해줬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에선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작은 애 설득해 준 걸 보니 네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가늠도 안 되는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널 무시하기만 했으니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저는 이 상황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시모의 행동을 보니 동서가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본인이 시동생을 용서해주게 되면 또다시 시모가 저를 차별하고 무시할까봐 일부러 저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해주는 동서의 마음에 순간 눈물이 찔끔 나왔답니다. 저렇게 마음씨가 착하고 천사 같은 아내를 얻은 걸 보니 시동생이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것 같더라고요. 그날 시동생도 다시는 사고치지 않겠다며 가족들한테 사과라고 시모도 저와 동서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답니다. 그 이후엔 상황이 참 웃기게 돌아갔어요. 얼마 후 명절에 모였는데 저랑 동서가 평소처럼 일을 하려고 했더니 시모가 저희를 막 말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들이 부엌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나 우리 며느리들 손에 물 묻히는 거 절대 못 봐.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소파에 가서 간식이나 먹고 좀 쉬고 있어. 시모는 억지로 저희를 소파에 앉히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시동생의 이마를 확 쥐어박더군요. 준우 너 누가 여기서 이렇게 쉬고 있으래? 죄인은 죄인답게 할 일을 도맡아서 해야지. 너 얼른 일로 와서 엄마랑 같이 전이나 붙여. 이런 건 내가 말 안 해줘도 네가 알아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얼른 안 와? 아휴, 알겠어요. 여보, 내가 일은 다 할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형수님이랑 커피라도 마시고 와. 자, 여기 내 카드 줄 테니까 가서 디저트도 사 먹고 쇼핑이라도 좀 하고 그래. 동서는 그 카드를 봤더니 피식하고 웃더군요. 그래서 저랑 동서랑 같이 밖으로 나가려는데 부엌에서 시모가 시동생을 구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유, 그건 식용유가 아니라 식초잖아. 너 집에서 네 마누라 살림하는 거 하나도 안 도와주냐? 너 요즘에 남자들도 살림 못하면 이혼당하는 거 몰라? 너 오늘 아주 날 잡고 내가 살림을 다 가르쳐야겠다. 너 네 마누라 고생시키기만 해. 그럼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어? 저랑 동서는 그 모습을 보며 킥킥대고 웃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 카페에서 실컷 수다를 떨다 다시 시댁에 들어왔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고 치우는데도 시모가 저희 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면서 시동생만 부려먹더군요. 그리고 과일까지 깎아선 포크에 하나씩 찍어서 저한테 먹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큰애야, 이거 내가 아는 사람한테 선물 받은 건데 진짜 달고 맛있거든.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니까 먼저 먹거라. 네? 아버님도 아직 안 드셨는데요? 아유, 이 양반은 집안일에 관심도 없는데 먹긴 뭘 먹어? 안 그래 여보? 그러자 늘 멀리 떨어져 반가만 하던 시부도 멋쩍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도 참, 그래, 내가 그동안 낚시 다닌다, 등산 다닌다 하면서 우리 가정일에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되지. 진작에 가족끼리 분란 생기지 않도록 내가 어른으로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난 먹을 자격도 없어. 그러니 네가 먼저 먹도록 해라. 네 시애비 말 들었지? 나이만 많다고 다 어른이 아니야. 우리 집안에서 제일 어른은 바로 너야, 너. 내가 요즘에 네 시애비도 단단히 교육시키고 있으니까 아마 조금씩 달라지긴 할 게다. 이번 기회에 아주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정신 차려야지. 자, 얼른 해봐. 제가 시모가 주는 과일을 받아 먹자 이번엔 과일을 하나 더 찍어 동서에게 주시더군요. 자, 이번엔 우리 둘째 며느리. 아, 동서도 과일을 받아 먹고선 흐뭇하게 웃더라고요. 그 이후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희 시댁에서는 저랑 동서가 요양 대접을 받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모가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시동생도 동서한테 완전히 꿈뻑 죽어서 잘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돈 때문에 차별받던 저는 이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 잘해왔던 것도 있었겠지만 마지막에 동서가 저를 치켜 세워줬던 게 한몫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동서랑 서로 배울 점은 배우면서 지내려고요. 미국의 정치인 벤자민 플랭클린이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탐욕과 행복은 서로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친숙해질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인데요. 만약에 저희 시모가 끝까지 돈만 쫓으며 저를 무시하고 하대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댁에서 사이좋게 모이는 일은 두 번 다시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반성하고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지금의 작은 행복이라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돈이 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전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